2026년 2월 개봉 예정 영화들, 기대작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영화 휴민트입니다. 류승환 감독의 영화고 첩보 액션물이죠. 베를린 이후에 베를린 세계관을 공유하는 어떤 속편격의 영화가 휴민트고요. 내용이 이어지진 않으니까 베를린 꼭 보고 봐야 될 필요 없다. 하지만 세계관만 공유한다. 베를린 보고 보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고 합니다. 그리고 베를린 마지막 장면이 휴민트를 만들 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해요. 제작비는 235억 들었고요. 설 연휴를 노리고 나온 영화죠. 베를린 700만 들었는데 휴민트가 어느 정도 베를린의 매력만 잘 가져와도 잘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면 좋겠는데 불안한 거 하나가 베테랑 1, 2. 베테랑 1 너무 재밌게 보고 그 색깔 기대했던 관객들이 베테랑 2 보고 이게 뭐야?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야. 나는 김치찌개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알리올리오 나왔어. 그런 일만 안 일어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이게 333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류승환 감독님은 일단 해외 로케이션 영화 3부작이에요. 베를린, 모가디슈, 휴민트.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조인성님과 류승환 감독님이 세 번째 호흡이에요. 밀수, 모가디슈, 휴민트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조인성님은 국정원 캐릭터가 세 번째예요. 모가디슈, 무빙, 휴민트. 두 사람이 얽힌 333이 되게 재밌는 발견이다. 관객 수도 333. 그리고 이게 예매율이 지금 개봉 일주일 전부터 지금 난리입니다. 홍보에도 진심인 게 그 홍보 영상을 봤는데 연휴에는 휴민트, 연휴민트 홍보 문구까지 만들었더라고요. 야, 홍보에 진심인데. 또 이제 신세경님 채널에 박혜준님하고 박정민님하고 두쫑쿠를 만들러 나왔어요. 휴민트 홍보차. 두쫑쿠라는 것도 아주 그 대세기 때문에 휴민트도 그런 대세에 탑승해 보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박정민님이 또 청룡영화제 화사님과의 퍼포먼스 이후로 멜로 제발해달라 했는데 알고 보니 준비했던 거야. 화사님과의 퍼포먼스도 어떻게 보면 이 홍보의 일환일 수도 있어. 멜로를 엿볼 수 있는 그 예고편 대사 중에 왜 그리 가혹하게 숨으셨소?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사라졌어? 그게 정말 순식간에 전 몰입이 되더라고요. 신세경님과 박정민님의 어떤 멜로 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 박혜준님은 이번에 또 빌런 역인데 최근에는 이제 폭삭 소가수다 관식 역으로 완전 이제 훈훈한 어떤 이미지를 얻었단 말이죠. 근데 빌런이에요 이번에. 빌런이 처음이냐? 그것도 아니죠. 독전에서도 진짜 인상 깊은 빌런 연기 보여주셨고 부부의 세계에서 또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라는 이제 명대사를 날리면서 빌런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빌런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. 그래서 이번 빌런 연기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. 외유내강 제작사 하면 이제 꾸준히 어떻게 보면은 준수한 작품을 내는 제작사 중에 하나잖아요. 너무 아쉬운 게 외유내강이 최근 3연타가 악마가 이사 왔다, 베테랑 2, 천박사 이 세 개 정말 아쉬웠거든요. 이걸 연타로 하고 휴민트가 나오는데 이거 정말 잘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참 재밌는 게 외유내강의 행보 중에 말한 것처럼 여교사 이후로 좀 아쉬웠는데 여교사 감독님이 또 김태용님이었어요. 김태용 감독님이 근데 이 지금 휴민트랑 같은 날 개봉하는 넘버원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. 바이포엠에 붙어서 칼을 갈고 한판 해보자, 나 너네 때문에 망했어 는 아니겠지만 뭔가 그런 재밌는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. 자, 넘버원 시놉시스 읽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.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을 때마다 눈앞에 알 수 없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하민. 숫자는 엄마의 음식을 먹을수록 하나씩 줄어들고 그 숫자가 0이 되면 엄마 은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하민의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집힌다. 엄마를 지키기 위해 하민은 온갖 핑계를 대며 집밥을 피하기 시작하는데 당신이 엄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? 를 묻는 그런 신호입니다. 그 아들 하민 역의 최우식 님이 나오고요. 기생충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신 장혜진 배우님이 은실역 엄마 역을 맡았습니다. 원작 소설은 일본 소설인데요.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. 신호비랑 예고편만 보고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 심파 아니야? 아, 이거 또 억지로 눈물 쥐어짜내는 거 아니야, 그지?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원작 소설이 있대. 근데 그게 일본 소설이야. 원작 소설 서평에 그런 게 있대요. 평범한 일상의 가치, 유한성을 조용히 묻는 방식, 그리고 섬세하게 그린다. 근데 이게 약간 심판은 아닐 수 있겠다, 이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서평인 것 같아요. 원작을 안 읽었지만. 그리고 최우식님이 진짜 이런 아들 역에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. 좀 슬프고 안아주고 싶고 이런 느낌. 그해 우리는에서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연기를 잘하셨단 말이죠. 전공 연기이기 때문에 거의 믿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그리고 예고편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내용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, 그리고 특히 카운트다운으로 시작하는데 카운트다운도 숫자가 줄어들잖아요. 그리고 엄마 머리 위에 숫자도 줄어들고 카운트다운은 되게 신나게
이렇게 줄어든 숫자를 센다면 엄마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. 그거를 예고편에 딱 담아내는데 되게 임팩트 있게 중요한 속성들을 잘 담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기대가 되더라고요. 감독님과 배우 최우식님의 인연을 살펴보면 14년도에 거인이란 영화로 김태형 감독님이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, 여기 주연이 이제 최우식님인데 최우식님도 신인 나무상을 받았단 말이죠. 최우식님은 이제 그 뒤로 계속 승승장구했고 여기서 주목받기 시작해서, 근데 김태형 감독님은 이 뒤로 이제 눈에 띄는 작품 활동이 없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만난 거죠. 그런 면에서도 이 호흡이 되게 기대되기도 합니다. 다음 작품 폭풍의 언덕입니다. 시놉시스를 좀 읽어보면 황량한 요크셔의 외딴 저택 폭풍의 언덕에 고아소년 히스클리프가 들어온다. 주인의 딸 캐시와 히스클리프는 마치 하나의 영혼을 나눈 것처럼 서로에게 빠져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신분과 현실의 두터운 벽은 두 사람 사이를 잔인하게 갈라놓는다. 결국 캐시가 대부호 에드거의 청혼을 받아들이자 버림받은 히스클리프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자취를 감춰버린다. 5년 후 폭풍의 언덕에 새 주인이 되어 나타난 히스클리프, 이미 에드거의 아내가 된 캐시 앞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녀의 삶을 거침없이 뒤흔들기 시작하는데 시대를 앞서간 도파민 로맨스가 온다. 그 예고편 보면 빵 반죽을 주물럭거리는 장면을 되게 관능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수많은 그 이미지 컷들이 와 되게 매혹적이다. 근데 내용도 어떤 유혹, 나를 쥐고 흔드는 남자의 등장 이런 거잖아요. 그런 면에서 비주얼로도 그런 걸 잘 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이런 시대의 영화들을 전 잘 안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봅니다. 왜냐? 마고 로비님이 나오기 때문에. 마고 로비님은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. 뭐 바비라는 영화에서도 그랬고 할리퀸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보여주셨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서 마고 로비님을 가장 좋아하는데 와 여기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. 근데 이게 단순히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매혹시키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짧게 등장하는 이 예고편에서도 느껴집니다. 마고 로비 제작사에서 이 감독의 영화를 3편 연속 제작하고 있대요. 넷플릭스에서 이거를 입찰가로 1억 5천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마고 로비랑 에메랄드 펜넬 감독님이 이건 무조건 극장에 걸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. 이런 것들을 보면은 두 사람이 굉장히 예술적인, 영화적인 방향성과 비전이 일치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백인 배우 캐스팅 때문에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 재해석해서 이걸 바꿨다면 좀 나름의 논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영화에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. 그걸 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 같네요. 다음 영화는 센티멘털 밸류인데요. 이 영화 시놉시스를 먼저 읽어보면 오래전 집을 떠났던 영화감독 구스타브가 배우가 된 딸 노라에게 너를 위해 쓴 각본이라면서 신작의 주연 자리를 제안하러 돌아옵니다. 근데 동생과 달리 아버지가 편하지 않은 노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그 역할은 할리우드 스타에게 돌아가는데요. 헤어지지도 않고 헤어질 수도 없는 관계 속에서 한 편의 영화와 함께 두 자매와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과 서로를 마주한다. 이게 지금 78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받았고요. 기립박수 19분 받았다고 합니다. 기생충이 8분, 그리고 역대 최장 기립박수 시간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파네미로 22분. 그러니까 야 19분이면 진짜 길고 이 기준이 없어도 상상만 했을 때도 너무 길어요. 서로 눈치를 보려나? 아무리 그래도 한 3분 치면은 나는 여운이 좀 털어내질 것 같은데. 신기한 게 네. 영화 보고 나서 이제 끝날 때쯤에 나는 이거 17분 정도 줘야지 하고 별점처럼. 그리고 그 19분의 기준이 뭐야?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남아서 치면은 그게 카운팅 되는 건가? 19분이면 저희 곰텐트에 올라온 영상 중에 왕가 사는 남자 있어요. 이거 17분밖에 안 돼요. 2분 쉬어도 돼요. 기립박수.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나오셔서 바로 저희 거 영상을 틀어서 17분 정도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8개 부문 노미네이트가 됐고 노미네이트만 해도 이제 10몇 개야. 엄청난 이제 작품성을 예측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죠. 그리고 이런 영화를 이제 수입해준 그린라레 미디어 되게 감사할 정도입니다. 실제로 지금 오스카 후보작들 중에 우리가 수입이 안 돼서 못 본 영화들이 2편 정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좀 번이 있는 영화제들에서 이제 상을 받거나 후보에 오른 것들은 좀 수입이 적극적으로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골든글로브에서는 8개 부분 후보에 올랐는데 나무조연상 하나 수상하고 7개는 노미네이트 됐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좀 의아하긴 하죠.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까지 받았는데 골든글로브에서는 노미네이트에 그친 게. 골든글로브의 작품상은 햄넷이 받았습니다. 자, 다음 영화 햄넷인데요.
셰익스피어와 아내인 아니에사가 아들을 잃고 그 고통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소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라고 해요.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 죽은 아들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이제 너무 싫은 거죠. 그 연극을 보러 가면서 아내가 느낀 어떤 다양한 감정의 변화, 이런 것들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반으로 상상한 어떤 이야기, 팩트 기반의 팩션인데요. 실제 사실은 셰익스피어의 아들 햄릿이 흑사병으로 죽고 7년 뒤에 이 햄릿이 나왔다고 하죠. 이것만 사실이에요.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. 햄릿의 탄생 비화라는 자체에서 되게 매력적인 어떤 소재인 것 같아요. 여러 가지로 너무 기대되는 게 많아요. 영화에 다양한 그 볼 매력들이 있지만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보고 싶은 매력 중에 하나잖아요. 그리고 작품이 안 좋으면은 연기상도 못 받지 않아요, 보통? 그죠? 약간 작품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. 이 아네스 역의 제시 버클리는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주연상 받았고요. 그리고 오스카에 강력한 지금 수상 후보로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, 너무 궁금한 거는 셰익스피어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아내 역이 여우주연상 휩쓸고 막 이런다는 게, 와, 이 내용이 뭘까? 어떤 도대체 감정 표현과 둘의 서사가 있길래 그랬을까? 이러면서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. 감독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, 클로이 자오가 노매드랜드로 이제 오스카 감독상을 받았었단 말이에요. 말도 안 되는 성과였는데 아시아 여성 최초였다고 합니다. 이분이 잘하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리얼한 거, 날 것, 그리고 어떤 외부의 사람들, 아웃사이더들, 뭔가 이런 것들을 잘 다루던 사람인데, 근데 이분이 이터널스를 맡아서 연출했단 말이죠. 그래서 정말 저 이터널스는 이제 혹평을 받았는데, 맡으면 안 됐다 이거야 사실은. 왜 맡겼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공통점이라고는 이터널스도 그 외부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비슷한 스토리라고 생각한 건지, 그런 것들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제대로 다시 만났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다른 최신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. 곰피디였습니다.